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고설봉 선생인가 누구한테 당신이 본 배우들 중에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잠깐 생각하더니 황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게 언뜻 보면 우리 눈에 자주 이렇게 뜨이는 자료이기도 한데 정작 또 찾아보려면 내가 그걸 어디서 봤나 하고 아무리 찾아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자료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죠. 평소에는 이상하게 눈에 잘 뜨이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그 자료를 내가 그 내용을 어디서 봤더라 아무리 찾아도 그 표시해 놓은 구절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고설봉 선생이 1913년생입니다. 그리고 황철이 1912년생으로 돼 있습니다. 둘이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허물없이 친하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고설봉 선생이 쓴 이야기 근대 연극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증원 연극사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게 그 두 책이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zad구를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언뜻 이렇게 대조해 보면 내용이 같은데요. 거기에는 황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227쪽 이야기 연극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원로 연극인 변기종이 1976년 무대생활 60년 기념공연에서 어떤 배우가 가장 뛰어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슴없이 손꼽히는 배우. 황철은 한 달 동안 연극을 해도 목이 쉬지 않는 천부적 소질을 타고난 배우야. 그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연극쟁이지. 변기종의 이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황철은 내가 본 가장 걸출한 배우였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고설봉 선생의 책에서 읽어본 내용입니다. 황철의 목소리는 우리가 신나라 레코드사에서 나온 그 CD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홍도의 오빠로 나오는 목소리가 바로 황철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아주 매끄럽고 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대사 툴을 들어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듣기에는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이 하듯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의 삶을 인생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잘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은 대단했던 모양이죠. 황철의 연기는 정말 대단했다라는 회고를 간혹 우리가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철이 월북을 하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의 대표작격으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유성기 음반을 통해서 그의 대사를 들어보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가 않은데 연기가 월북한 후에는 연기가 더 발전했던 모양이죠.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스타니슬라브스키에 대한 연구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본 어느 자료는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 1950년대 초반인가 그때 월남하신 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기가 월남하기 전에 그 당시에 북한에서 배우들이 급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몇 급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배우 수업을 줄줄 외웠다. 이런 구절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재범 선생이 편집한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과 조선 예술이라는 책이 있지요. 그 책에 보면은 북한의 잡지, 조선예술이라는 그 잡지에 실린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 관련 기사들이 모여진 어,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요. 그 내용들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이미 1950년대에 북한에서는 연극 연습을 하는 가운데 에뛰드를 활발히 실행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아주 쉽게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의 내용 중에는 황철의 연기를 칭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황철이 특히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면서 북한 예술에 있어서 어떤 그 위대한 연기 예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황철이 위대한 배우인 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남한에서 황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신파 혹은 고등신파, 제가 부르는 용어로는 한국의 멜로드라마, 토착 멜로드라마에서 보여준 그의 연기에 관한 것들인데, 북한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북한에서는 그가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과 관련한 연기의 모범이 되고 있어서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일입니다. 황철은 한국 전쟁 도중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한쪽 팔을 잃었다고 그러죠. 고설봉 선생의 이야기 근대 연극사에 보면 바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은희의 말에 의하면 황철은 북에서의 인민 배우로 승진하였고 동란 중에는 극장 문화 공작대에 섞여 남진하다 평택에서 유엔군의 폭격으로 한 팔을 잃고 그 뒤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다 타계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최은희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최은희가 월북했다가 혹은 신상옥 감독과 함께 북에 납치되었다가 탈출했는데 북한에 있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을 최은희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수라는 사람이 쓴 적치 6년의 북한 문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 연도가요. 단기 4285년입니다. 서기로 환산해 보니까 1952년인데요. 이 책에는 이미 황철의 부상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남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남한에서 나온 책에 황철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9월 10일경이었다. 갑자기 많은 문학 예술인이 돌아왔다. 남궁만이 돌아와 기총소사를 맡던 이야기를 하였다. 산중에서 비행기 5, 6기에게 발견되어 약 30분간 종횡으로 기총소사를 받았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였던 것이라 하였다. 그는 다시 금강작전을 이야기하며 한 편의 희곡을 구성 중이라 하였다. 전쟁에 대하여 그의 견해는 비교적 솔직하였다. 미군 항공력이 계속되는 한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대해야 될 것은 소련에서 비행기가 와야 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로 황철이 한 팔을 잃고 돌아왔다. 그는 웃으며 장차 연출가로 재기하겠습니다 하고 웃는 것이었으나 역시 그의 낙담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배우로서 한 팔이 잘렸다는 것은 무용가에게 다리를 없이 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방소예술사절단 일행이 귀국 후 전선 위문 공연을 갔던 것인데
그 일대인 안동 방면으로 종군한 예술단은 폭격을 맞았다 한다. 저녁을 진노라고 불을 피우다 비행기에게 발견되어 폭격을 맞았는데 여기서 국립합창단원 1명과 최승희 무용연구소 연구생 2명은 즉사하고 성악가 김재섭은 그 얼굴 모양이 일변되어 고민은 반광란 상태에 떨어졌다고 하였다. 이 김재섭은 미남이었다. 그는 공산당에 가입하였으나 월남할 것을 항상 꿈꾸고 있던 자로 북한에서는 가급적 출연을 기피하고 있었으나 방소예술사절단으로 선출되어 모스크바를 갔던 것이다. 이자는 병신이 되자 비관 끝에 노래를 부르며 죽으련다 동무들 한 성악가의 죽음을 잊지 말라고 외치며 센치멘탈해졌다는 갑자기 쿨쩍쿨쩍 울기 시작하여 대원들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그는 그 후 죽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네, 책이 오래돼서 활자가 희미하고 한자가 많이 섞여 있고 또 어법이 오늘의 우리 어법과 다르게 쓰여 있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황철이 어떻게 해서 한쪽 팔을 잃게 되었는지가 여기서는 설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단원들도 같이 갔다가 폭격을 맞았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승희에 관한 자료를 읽을 때 이런 내용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최승희는 이때 자기 딸 안성희가 최승희는 북에 있고 안성희는 이 황철 일행과 함께 남한으로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안성희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여서 안막과 최승희가 무척 마음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는지 하여튼 살아서 돌아왔지요. 최승희와 안막, 안성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지난 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파, 또 박진의 용어를 따라서 말하면 고등신파, 제가 부르기에는 토착 멜로드라마에 종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참 고민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신파라는 것은 과장된 연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었고 연습도 제대로 안 했고 연출이라는 것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았지요. 그런데 대중의 사랑은 받고 있었고 이들이 월북해서는 일가를 이루게 되고 또 남한에서는 1990년대까지도 신비스러운 대상이었던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의 교육과 실천을 북한에서 이루고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있습니다. 월북한 이들 연극인들을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편입시키고 대중적 연극들을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른바 신파라는 것에 대한 폄하를 삼가면서 그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려고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